네, 매주 화요일 여의도 정치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아주 좀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주말부터 지금 온통 이 얘기뿐이에요. 그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인 김혜경 씨다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발표 듣고 어제까지 상황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트위터로 흥한 분인데, 그렇죠. 예, 트위터로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예. 이제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예. 검찰이 판단을 할 텐데,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예단할 수는 정치라는 없죠. 거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제 여론전에서 예.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심지어 본인 트위터에 올린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경찰의 의견을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그럼 이미 인식의 게임에선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 지사가. 예, 그러니까 저걸 이제 명확히 밝히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네.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네. 이거 할 때 사실 이것저것 했다 이렇게 예. 밝힌데 한 1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언론이나 야당에서 뭘 제기를 하면 그거는 예.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스무고개 하듯이 그랬는데, 네. 이것도 지금 네티즌한테 그 예. 계정이 네. 김혜경의 계정이 아닌 것을 예. 네티즌들께서 제보를 해달라. 예, 그런 얘기도 했죠. 예.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건의 전선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네. 모 영화 배우하고 그렇죠. 문제도 예, 있고, 예. 또 그다음에 형님 강제 입원 건도 있고, 또 이번 건도 있고, 여러 예. 개가 전선이 여러 개죠. 네. 어떤 거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고, 네. 어떤 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 건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은 예. 이 모든 사안을 다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정치인 이재명 이 전 과정을 네. 지켜보면서 네. 느낀 거는 네. 정치인 이재명보다는 어떨 때는 변호사 이재명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면, 네. 이걸 증명할 수 없다면, 이걸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네. 90년대 97년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또 2000년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한나라당 예. 이해창 후보가 예, 이회창 후보요. 예. 두 아들 병역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랬죠. 며느리가 원정 출산을 했다, 네. 고급 빌라에 살았다, 예, 이런 예.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다 아니었어요.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 예, 예, 병역 예. 문제까지 예.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 도덕적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접근했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네. 그것이 정책으로 오히려 타격을 줬죠. 아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예. 본인 말론 이게 나는 종북몰이도 당해봤고, 예. 폐륜몰이도 당해봤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이슈예요. 하나만 와도 네. 정치인들이 치명적인 네.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네. 여러 개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냥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멘탈도 별로 없는데 보통 분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선을 동시에 다 이게 싸웠는데, 이 싸우는 와중에 어쨌든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어갖고 네. 여론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지금은 여론전에서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반대를 즐기고, 예. 반대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정치인들은 정책 감각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분인데, 네. 문제는 내가 굉장히 강력한 적들하고 싸운다. 그게 예.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무슨 언론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네. 검찰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결국 그 싸움의 와중에 얻어야 될 거는 대중의 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이 네. 신뢰의 상실 때문에 네. 대중적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금 싸움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이재명은 싸움을 잘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법적인 공방에서 방어를 잘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은 대중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과정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이해는 거죠? 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네. 정치인이 본인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약간 쿨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정치인이 부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에는 본인들이 약간 뭐 애틋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자기가 정치하면서 희생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내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걸 바라보는데 조금 페이스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어쨌든 제가 항상 컨설턴트로서 정치인들에게 해주는 말이 정치는 절대 자기와 자기 가족의 문제로 분노하시면 안 된다. 아하, 자기 가족까지 포함된 자기와 거군요.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쿨하게 대하고 대중들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같이 싸우는 게 정치인이지. 대중이 근데 뭐 이재명 지사는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에서도 같이 잘 싸운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참 사람이 그렇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아직 뭐 대통령 임기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도 있어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권력의 속성이고 피할 수가 없어요.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보면 집권당이 무너진 게 레임덕이 오거나 하는 것이 야당의 공격이나 정책의 실패나 언론의 비판 때문이 아니고요. 대개 여권 내부의 분열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도 뭐 김무성 유승민하고 갈등 때문에 균열이 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뭐 박근혜 의원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권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속성이고 저희 청취자 중에서도요 지금 변춘자님께서 민의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더니라는 의견 주셨고 뭐 전희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좌파 진영의 내전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권력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보수고 진보를 다 떠나서.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대개 이제 그 당내에서 굉장히 싸우잖아요. 경선 때도 싸우고 대통령 후보 경선도 하고 뭐 도지사 경선도 하고 뭐 많이 싸우잖아요. 당대표 경선도 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뭐 그냥 원수처럼 싸우고 심한 욕도 하고 갈라설 것처럼 해도 갈라서지 않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그 격렬한 이게 뭐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고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야당일 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그 지지자들의 압력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때도 잘 기억하시면 2007년도에도 결국 박근혜 후보가 탈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해창 후보가 나중에 출마해 갖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하거든요. 그거는 권력을 잃었던 10년 동안 그 야당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라는 지지자들의 압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당 내에서는 여권 내의 갈등은 작은 것만 던져도 이게 그냥 금방 불이 번져요. 분열로 가고. 왜? 서운함이 있거든요. 정권 뭐 너 혼자 잡았냐. 나도 논공익 상황에서 소외된 서운함.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심지어 새로운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이론까지는 아니고. 야당의 분열은 도움이 되는데 여당의 분열은 이제 망하는 길이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정치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쭉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감정 싸움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 싸움하고 다르게 그 이재명 지지사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는 지지층들끼리 어떻게 보면 집단 패싸움 하듯이 이게 역사적인 게 좀 있어요. 그게 좀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치인도 그 이렇게까지 저항해 오지는 않았는데 소위 뭐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뭐 송가혁이라고 하는 그 있었잖아요. 집단이 있죠. 집단이 인터넷 지지자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싸움의 전사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심지어는 이게 감정이 더 가게 되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도록 가능한 있더라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 위험해. 못 보겠다. 그런 감정의 골이 이제 항상 늘 생기죠. 지금 보면은 그 이른바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문파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이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까지 번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당내 경선을 했는데 이게 사법당국에 고발돼 갖고 이렇게까지 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어요. 대개는 뭐 전해철 의원도 철회를 했지만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전해철 의원은 철회했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보면 이거는 약간 지지층들끼리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이 전쟁이 계속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계속 진행된 거 아닌가. 물론 이재명 지사는 이 권력의 배후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싸움 자체가
상당히 번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싸움 자체가 수습 불가한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걸 수습하고 다시 민주당이 원래 해야 하는 개혁이나 이런 데 매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 수습이라는 게 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습하려고 네. 했기 때문에 뭐 전해철 의원도 이거를 처리했을 거고 네. 이해찬 대표도 약간 뭐 이재명 지사를 좀 케어하는 듯이 얘기를 했고 예. 지금 뭐 출당을 시켜라 예. 뭐 탈당을 해라 예. 지사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나온 거는 경찰이 네. 기소 의견을 송치했을 뿐이잖아요. 네.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두고 봐야죠. 기다려봐야 되는데 예. 이 정도 단계에서 뭐 예. 탈당, 출당, 뭐 지사직 사퇴까지 거론되는 건 좀 이르다. 좀 이례적이고 좀 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당내 갈등이 깊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그 경선에서 3위를 했고 다음 대선에 유력한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정치인이 이제 그 이분은 이제 반대를 두려워하는 분은 아니고 그래왔죠, 반대를 즐기고 지금까지. 반대를 만들어내는 예. 분이고 예. 그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변방의 정치인이고 비주류 정치인인데 예.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정말 놀랍게 대권 반열에 올라간 분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놀랍게 봤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해온 분이에요. 근데 예. 어쨌든 핵심은 정치인은 대중의 지지와 대중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대중의 신뢰를 잃으면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도 네. 대중들이 그 이해해주기가 어려운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건 뭐 아까 말한 뭐 페륜이라고 하는 형과 형수와 관련된 문제도 예. 있고 영화 배우와의 스캔들 문제도 예.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이 문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대중들이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가 예. 되기 때문에 네.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큰 위기라고 봐야죠. 그 이런 모든 논란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혐의 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입증이 된다라면 그때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로서 어떤 건 법리적으로 예. 내가 찔리더라도 다 무혐의. 그게 뭐 그 전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예. 그 강력한 상대 적들하고 싸워왔던 분이긴 예. 하잖아요. 근데 예. 때로는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여론의 동정을 일으킬 수 있는 본인이 좀 약자처럼 비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 네. 상대한테 예. 일방적으로 맞고 그 예. 짓밟히는 예. 그런 예. 모습을 예. 연출할 필요도 좀 있었는데 네네네. 이분은 이걸 모든 걸 내가 법리적으로는 아니면 내가 강하게 싸워서 버텨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거 아닌가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사실 그 이슈 자체는 다 불리한 이슈들이잖아요. 네. 이분한테 제기돼. 그런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이 이슈를 다룬 태도 어떤 태도와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옛날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예. 빨치산의 딸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그랬죠. 말입니까? 그랬죠. 빌 그 클린턴- 한마디로 돌파했죠. 빌 예.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유복자인데 예. 네. 그 유복자 공격을 당하니까 네. 나는 그랬기 때문에 딸이 태어났을 때 내 얼굴을 더 똑똑히 보여줬다. 아하. 그러면서 예. 이제 반전시켰는데 그런 반전에 좀 그 인간적인 네. 매력이 또 네.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그 못합니다. 태도와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들도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2247번님께서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고 떳떳하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쌓인 의혹이 많잖아요. 법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밝히는 게 적절한 행동 아닐까요? 이게 이제 대표님 의견과 비슷한 것 같고요. 2016번님께서는 뭐 이재명 지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0870번님 힘을 합쳐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어찌 이리도 자꾸 일 잘하시는 분을 방해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 주시면 컨설턴트시니까 항상 컨설팅을 해주셔야죠. 이제 근데 뭐 네. 아니
어쨌든 이거 당에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당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네. 그 민주당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총선에도 분명히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이재명 지사도 옛날에 뭐 DJ나 YS나 수많은 정보를 죽이려고 죽인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지사직 간도라 탈당시켜라 출당시켜라 하는 게 위협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가지고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